여러분이 오늘 입은 옷, 아침에 마신 커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다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 뒤에는요, 우리가 평소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잇는 해상 운송의 세계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 그냥 보면 뭐 평범한 숫자 같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건 열의 9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거대한 배에 실려서 바다를 건너온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해상 운송을 말 그대로 우리 세계에 보이지 않는 중추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사실상 전 세계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면서 쉼없이 모든 걸 실어 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엔진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대형 선박 5척 중에 한 척은 그리스 소유라고 합니다. 무려 20%나 돼요. 이 엄청난 점유율로 그리스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선주 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힘이 지금도 계속 아주 무섭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리스가 굴리는 선박의 전체 수용력이 42%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배 몇 척 더 산 수준이 아니라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투자와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해운업이 그리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겠죠. 매년 그리스 전체 GDP의 7에서 8%가 바로 이 바다 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숫자들 뒤에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친 파도 위에서 자신의 삶을 보내는 선원들이죠. 지금부터는 바로 그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해사노동협약, 줄여서 MLC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2006년에 만들어진 국제 규범인데 선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별명이 선원 권리장전이겠어요. 말 그대로 선원들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협약에 약속하는 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일한 만큼 월급 제때 받고, 쉴 땐 제대로 쉬고, 아프면 당연히 치료받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 선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이죠. 자,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진 이 멋진 약속과 실제 그리스 선원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 38세 그리스인 선장님은 월급으로 13,500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받는다면서 생활에 만족한다고 해요. 확실히 선장, 같은 고위직은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런데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 선원 관리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많은 해운 회사들이 약속했던 보너스 지급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분명히 높은 연봉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데 그 돈이 언제 제대로 내 통장에 다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MLC 협약은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는데 한 선원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일부 전문적인 진단 검사 같은 건 무료로 받지 못하는 등 약속과 현실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선원들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는 점점 더 거대해지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승무원 수는 오히려 줄이고요. 항구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고 있죠. 이게 선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한 기관장님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때문에 무려 36시간 동안 꼬박 잠 한숨 못 자고 깨어있을 때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피로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빠르고 편리한 글로벌 무역의 효율성이라는 게 혹시 선원들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그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선원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장면이 그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법으로는 분명히 선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육지에서 쉴 권리, 즉 상륙 휴가를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보트 비용이나 비자 발급 비용 내기 싫다고 거부해서 육지를 코앞에 두고도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그리스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늦게 나오는 월급, 살인적인 노동 강도, 육지에 발 한 번 못 붙여보는 서러움. 이런 문제들은 전 세계 해운업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한 물건이 망망대해를 건너 우리 집 문 앞까지 오는 동안 그 배 위에서는 누군가의 고된 땀과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엔진을 돌리는 사람들의 삶에도 제대로 된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